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생명보다는 이윤을 앞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레킷 기저의 비윤리 경영이 결국 국내에서 대규모 불매 운동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어제 오후 광화문에서는 시민단체와 피해자 가족들이 함께하는 불매 운동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GS25를 비롯한 편의점 업계도 이 옥시 제품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옥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실제 피해자들은 벌써 14년 전부터 옥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야 정부와 국회가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을까요?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대표로 일하고 계시는 강찬호 대표를 스튜디오로 모셔서 그간 활동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직접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중에 비를 뚫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예, 여기가 그 미디어 단지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작품이에요. 그래서 예. 언론사들이 때로 여기 와 있어서요. 그 건물들은 으리으리한데 네. 취재 환경이 매우 나빠요. 거리가 멀고 교통 때문에 네, 그 길을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때 이 사건이 발생했으니까요. 그러네요. 예, 예, 네. 예. 그때 제대로 했으면 그때 해결됐었으면 하는데 사실은 MB 정부 때 거의 무대응했거든요. 그래서 사건 키웠어요. 네. 예, 예, 예. 아이고,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지요. 대표님도 피해자시죠? 예, 뭐 저도 가족 이게 이제 네. 이 특성 자체가 가족 피해예요. 기본적으로 가족 피해고 그 중에 이제 영유아 또는 산모 또는 또 집안에 이제 어떤 노약자가 있으면 네. 노약자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더 가족이 좀 더 돌봐주는 형태지만 네. 가습기에서 분무되어진 어떤 살균제 성분은 전체 집안을 떠돌기 때문에 네. 이제 온 가족이 피해자라고 보면 되죠. 대신에 이제 면역력이 약하고 집중적으로 돌봄을 받았던 영유아한테 이제 집중 피해가 났던 거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아이가 사실 이제 그때 5살이었는데 이제 피해자였고 네. 뭐 지금은 이제 좀 회복해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없던 비염 보시다시피 건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없던 비염 생겨가지고 하여튼 봄철만 되면은 굉장히 고생을 해요. 저도 예, 예, 예. 비염이 매우 심각한데요. 저도 사실은 옥시 싹싹 가습기 쓰셨죠. 당번을 썼어요. 예,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근데 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저도 이제 아이를 그 2005년, 2008년 두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가습기 당번을 썼어요. 근데 예. 쓰긴 썼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보다 왠지 좀 찝찝해가지고 네. 쓰다가 말고 또 오마이뉴스 회사도 굉장히 예.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가습기를 여기저기 틀어놓고 아, 그때 그랬어요? 저희 사회부 기자들이 뉴스 속보로 뜨셔야 되는데 이게. 사회부 이게 여기 저희 언론사에서도. 오마이뉴스 그 편집국에도 네.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을 그때 1+1으로 마판당을 해서 사회부 여기자들이 대량 사가지고 속보로 여기저기 지금 그걸 뜨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막에 이거. 네, 아, 뿌렸어요. 저희가 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자들도 상당히 많이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집중적으로 썼던 게 2006년 광화문 시절 사무실이 굉장히 예. 건조했어서 그때 이제 저희가 썼고 저도 가정에서도 저희가 그렇죠. 아이들 돌볼 기자분들 요즘 전화 많이 받잖아요. 네, 예. 사실은 취재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고요. 예. 애 폐렴 때문에 열받아서 전화했다고 아. 그런 전화들 가끔 받아요. 그래. 저희도 보면 예, 지금 다 호흡기 쓰셔가지고. 질환에, 그러니까 예, 제가 예.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런 날은 제가 예. 숨을 못 쉴 정도로 피해자세요. 신고하셔야 돼요. 당장 예. 저도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예, 저도 없던 비염이 이번에, 생겼거든요. 예, 신고해 진짜예요. 놨고 늘 약을 달고 살아요. 비염약을. 예, 그게 잘 따져보면 막 그 즈음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화학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너무 저희 무섭습니다. 와이프도 컹컹거리고 근데 지금 현재의 어떤 정부의 판정 기준으로는 이게 워낙 이렇게 넓게 잡고
받고 있어서 네. 안 잡혀요. 근데 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어떤 판정 방식을 바꿔라라고 얘기하는 게 네. 예, 사실은 매우 큰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뭐 하나하나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대표님과 같은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 이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2011년 8월 8월 31일입니다. 31일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첫 번째 피해자가 발생한 건 2002년이에요. 당시에 네네. 그 서울에 살던 6살인가요? 5살 여자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첫 번째 피해자로 신고 접수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벌써 지금 14년이 흐른 사건입니다. 지금 뭐 옥 씨가 5년 만에 사과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역학관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피해가 발생된 시점을 도대체 언제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확하게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된 거는 94년도거든요. 1994년. 네네. 예. 그때 이제 그 SK 케미칼에서 네. 이제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시판이 되는 건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이제 외부로 알려진 거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8월 31일로 네. 이제 원인 미상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이렇게 공론화가 됐던 거고요. 네. 그 계기가 됐던 거는 이제 그해 그 3월 4월 경에 네, 네. 아산병원에서 이제 임산부들이 어떤 원인 미상 괴질에 의해 가지고 맞아요. 이제 사망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예. 뉴스 보도에 맞아요.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예. 뭐 공포에 이렇게 예. 떨게 됐었던 거였고 그 즈음에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가 착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8월 31일 이제 뒤늦게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이제 관련된 왜 역학조사가 이렇게 늦었을까?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과거의 정황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추적하다 보니까 네네. 뭐 2006년도에도 포착할 수 있었다. 뭐 2007년도, 2008년도에도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다. 뭐 네. 이제 소아학회, 소아호흡기 학회 뭐 이런 쪽에서 네. 이런 뭐 알 수 없는 질병에 의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게 보고가 되는데 네. 원인 파악이 안 된다. 네. 그런 이제 보고들이 학회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고 그 앞전에도 이제 한 두세 번의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역학조사 당국에서는 그 문제를 간과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청문회든 국정조사 과정이 있으면 그 네. 당시 어떤 이제 기록이나 정황들을 쭉 파악하면 좀 어떤 좀 실마리도 좀 풀릴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뒤늦게 2011년도 상반기 때 역학조사가 이루어졌고 네. 8월 31일 날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고 네. 그 당시만 해도 가습기 살균제가 시중에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8월 30일 날 발표를 하면서도 정부는 바로 수거하지 않았어요. 육종에 대해서 사용 자제를 권고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었던 거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관가를 그때까지만 해도 기업의 눈치를 계속 봤었던 거고 장담을 못했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1월 11일인가 그 해에 동물 실험을 하면서 예. 동물 실험의 그 어떤 그 이제 뭐 상관 관계 발생 관계가 뭐 47.3%가 뭐 하여튼 이렇게 나오면서 네. 그때 이제 강제 수거 명령이 발동이 됐던 거죠. 그래서 11월, 12월 그 즈음에 이제 이렇게 수거가 전격적으로 들어갔던 거고 네. 저희는 8월 31일 발표한 이후에 피해자들 모임을 만들고 환경단체하고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네. 빨리 수거해야 된다. 그리고 네네. 이제 피해자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바깥으로 알리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렇군요. 지금 보면 그 본격적으로 된 것은 어찌됐든 2011년 8월 31일 질본의 발표 이후로 이제 본격화된 건데 그 전까지 조사 상황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정부가 기업이 언론이 학계가 정치가 모두 지금 뭐 제대로 대응을 하나도 한 게 안 없는 됐죠. 이런 상황인데요. 네네. 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무려 지금까지 정보 조사로는 146명 사망자로 잡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네네. 그 통계가 정확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피해자 접수는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소관 부처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에서 1차 접수를 받았고 네.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판정 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폐손상 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있고 네. 이제 어쨌든 폐해를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차, 2차 판정이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루어졌었고 네. 그 이후에 소관부처가 환경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제 이 피해자 접수와 판정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서 이제 2차 접수와 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1차, 2차 판정자와 접수자가 총 합계가 530명이고요. 그 중에 이제 사망자가 140명이 이제 정부 당시 발표 기준이었는데 이게 2014년도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2016년도까지 거슬러 올라오니까 네. 그 당시에 판정 받았던 분들이 2년 사이에 이제 6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더 사망을 했다는 그죠. 거죠. 이제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인데 환자였던 분들이 이제 사망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140에서 46명으로 늘어났죠. 그렇게 됐고 작년 말에 이제 3차 접수가 이제 또 산업기술원에서 받았는데 네. 그때 한 762명인가가 또 이렇게 접수가 됐고 네. 그 중에 사망자가 이제 또 70여 분이 또 사망자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환경부가 작년 말까지로 하고 더 이상 이제 추가 접수 안 받겠다, 피해자 접수 안 받겠다 이렇게 됐죠. 왜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 네. 이제 문제가 정부는 매우 소극적이고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가습기 피해자 모임하고 이제 환경보건 시민센터하고 창구를 열어서 네. 저 민간에서라도 먼저 받겠다 이렇게 예. 됐고 예. 장하나 의원, 심상정 의원실까지 공동 협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계속 정부가 안 받으니까 저희가 검찰을 쫓아다니면서 검찰이 이제 피해자 조사를 막 하고 있을 당시였기 때문에 예. 그럼 검찰이라도 받아라. 저희가 막 어. 이렇게 요구를 하면 예. 하고 있는 중에 예. 이제 이 여론이 막 가습기 살균제 건 여론이 막 커지면서 피해자 접수를 정부가 안 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막 알려지니까 정부가 또 뒤늦게 부랴부랴 지금 피해자를 받는 걸로 지금 나섰고 5월 달부터 받고 있는데 아니 올 5월이요? 예.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안 받다가 또 그 사이에 또 저희한테는 또 200여 명이 또 추가 접수가 됐고 네. 최근에 이제 한 달 사이에 여론이 불거지면서 아마 한 1,000여 명이 지금 또 추가 접수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정부가 정말 책임 방기를 계속 해왔던 사안들이에요. 지금 보면 정말 참 이게 세월호, 메르스, 가습기 살균제 이게 다 네. 국민들 생명과 관련된 일인데 우리 정부는 한 명의 생명도 소중한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건지 도무지 참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하나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역학조사를 보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멀쩡하던 사람들이 폐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는 사건에 지금 무려 100명, 146명에 이른 겁니다. 공식 통계 말이죠. 통계가 안 잡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저희가 접수한 것까지만 하면 239명 239명. 늘어나 있죠. 아. 네네네. 지금 그 2016년 현재 239명. 예. 최근에 이제 한 달 막 여론이 불거지기 전까지 민간에서 접수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네. 이제 누계 수치가 네. 사망자가 239명 정도 될 겁니다. 어. 237명인가 9명 그 정도. 지금 그러니까 거의 세월호에 맞먹는 수준. 잠재적 피해자로 따지면 이거는 엄청나죠. 수십- 17년간 쓰여 있고 5년에 뭐 그 전까지라고 보면 잠재적 피해자들은 사실은 알지도 모른 채 사망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추정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참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이죠. 재난입니다. 네네. 예, 이런 정도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커녕 오히려 업무를 해태하다가 그것도 이제 여론이 뜨거워지니까 뒤늦게 그것도 올 5월에 들어서야 정부 네. 피해자 접수를 받는다. 참이 답답한 사건인데요. 다 떠나서 이게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03년 SK 케미칼, SK 글로벌이 호주 정부 기관이 있더라고요. 여기 제출한 네네. 보고서에 보면 PHMG 그 유명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이라는 이 물질이 독성 물질이 있다. 흡입하면 안 된다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는 왜 여기 그 한국에서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 저도 쓰고 대표님도 쓰신 이게 12년 동안 무려 453만 개가 팔렸다는 거예요. 네. 그 무려 5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건데 이렇게 많이 팔려 나가도록 뭘 한 걸까요? 이게 다 써도 되는 그러니까 453만 개면 제가 이렇게 봤어요. 옥시 예, 사태 예. 터지고 나서 저희 집에 주방 용품 그다음에 욕실 청소 용품 전부 옥시 거더라고요. 예, 생활용품에는 제일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습기 살균제만 놓고 봤을 때도 예. 피해자를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시장 비중이 그렇게 크니까요. 그래서 피해자의
70%, 80%가 다 옥시 피해자예요. 그래서 그 아까 530명 그 데이터만 놓고 봐도 146명 사망자 중에 네. 103명이 옥시 사망자, 옥시를 103명. 사용해서 네. 사망을 하신 분들이죠. 물론 거기에 이제 함께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예. 그러면 그런 정도로 심각한,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독성 물질이 있다는 게 보고가 나왔는데 우리는 계속 쓰게 했어요. 네. 문제가 없다. 네. 그동안에 이제 활동을 속에서 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하셨을 텐데 이게 이런 목소리가 정부에 전혀 전달이 안 됐던 겁니까? 전달을 하셨는데 정부가 외면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가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제 이유나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PHMG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SK케미칼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을 하고 네. 특허에 등록을 했던 제품이거든요. 그런 아, 이게 원료예요. 국내 개발 상품. 예, 그런 원료예요. 그런 아, 원료였고 네. 그 특허의 자료에도 보면 이제 이미 언론에 나와져 있는데 네. 이제 유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옥시 같은 경우 이제 옥시 레킷뱅키저죠. 네. 레킷뱅키저인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전에는 동양화학으로 있다가 레킷뱅키저라고 하는 다국적 생활용품 기업이 이 동양화학 계열을 인수하고 2001년도에 이제 그 PHMG라고 하는 SK케미칼의 예, 원료를 예. 가지고 가습기 살균제라고 하는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 유가습기 당번이었죠. 뉴가스키 당분. 네네.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 다른 원료를 사용을 했고 아마 독일 쪽에서 이렇게 수입했던 어떤 원료를 가지고 옥시 레킷뱅키저가 이제 그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 쪽의 어떤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흡입 독성을 이미 거쳐가지고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를 이렇게 개발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흡입 독성에서 어떤 그런 유해성은 없는 걸로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독일 쪽에서 가져왔던 거는. 예. 근데 이제 국내에서 PHMG라고 하는 원료 물질로 유가습기 당번을 2001년도에 개발할 당시에는 네. 호흡기 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실험 자체를 아예 하지 예, 않았다. 하지 않았다라고 동물 하는 실험도 거죠. 안 하고. 예, 그런 거죠. 동물 실험 자체를 하지 않고 호흡 실험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옥시는 앞에 거는 했는데 그 다음 거에 PHMG에 대해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일단 지금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앞전에 PHMG라고 하는 개발 당시에도 어떤 유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이 특허 개발 단계에도 이미 밝혀져 있었고, 근데 개발 당시에도 하지 않았고, 예. 더군다나 또 2003년도에 SK케미칼이 호주에 그 PHMG라고 하는 그 이제 원료 물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그 원료 물질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예. MSDS라고 하는 그 이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하는 그 예, 예. 이제 뭐 용도와 특성들 이런 이제 유해성들을 이렇게 규정하는 네, 네. 그런 이제 첨부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이제 그 호주에 제출됐을 때 네, 네. 이미 거기에 호흡 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예. 하는 것들이 이제 언급돼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2001년도에 이거를 놓쳐서 못했다고 하면 네. 2003년도에라도 해야 되는 다시 거 해야 되는 예.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검찰 수사에서 아마 밝혀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는 알면서도 옥시가 하지 않았다라고 네. 이제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예. 또 SK 같은 경우도 뭐 이미 오래전에 원료 물질을 공급하고 팔았지만 네. 그 원료 물질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시중에 어떤 제품으로 개발돼서 쓰여진다라고 하는 걸 알았을 텐데도 네. 그런 것들을 왜 그 업계 차원에 서로 간에 얘기하지 않았냐, 뭐 몰랐다라고 하는 거에 역시도 지금 사실 이제 빠져나가기 어렵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죠. 네, 예, 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책임 단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책임져야 될 그 단위가 굉장히 많은데 우선 SK케미칼은 이게 호흡 독성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전체 막 계속 그 돌아다니는데도 그냥 팔리나 보다 잘 팔리네 이제 이러고 있었던 거고 옥시의 경우에는 동물 실험조차 하지 않고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계속 판 거예요. 옥시 레킷뱅키저라는 회사는. 그렇죠. 예. 근데 우선 궁금한 게요. 동물 실험은 왜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독일 제품에 대해서는 동물 실험을 했는데 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실험조차 하지 않고 그냥 쓴 거죠? 그게 지금 이제 네.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검찰 수사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거고요. 네. 지금 뭐 신현우 전 그 당시에 예, 그 예. 대표가 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금 조사를 받는 거의 핵심이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 당시 회사의 연구원들은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어떤 책임 공방들이 지금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SK 옥시 그 동물 실험하지 않은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쟁점이 어찌됐든 그 국민들이 제일 공분하고 있는 대목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서울대 교수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본인이 옥시 측에 제공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 뭐 본인은 이제 9번이나 이게 독성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김앤장이 그것을 감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앤장은 아니다. 그 서울대 연구팀이 낸 그대로 옥시 측에 전달했다. 그래서 지금 3자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예. 있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서울대 호서대에 항의 방문을 가서 네. 대학 측과 또 진상 조사와 이런 것들을 좀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네. 대학 측에 사과를 요구했고, 네. 또 진상 조사, 진상 규명을 통해 가지고 대학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 징계할 부분에 서 징계를 해라. 예.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네. 큰 틀에서는 이미 이 상황이 이제 2011년도에 밝혀졌을 때 그 옥시의 그 가습기 살균제를 쓰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라고 하는 게 이미 밝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 이후에 민사 소송들이 이제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옥시가 이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이제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고, 네. 그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지만 이제 국내 최고의 국립대라고 하는 서울대의 교수가 거기에 관여돼 있었고, 네. 또 호서대 교수가 관여돼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이 사실 또 피해자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살인 기업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대학의 교수가 네. 공공적인 일을 담당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탐욕적인 기업의 편에 서서 용역을 받아서 과제를 수행했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뒷돈까지 챙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온 마당에 이제 저희는 이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용서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 측면부터 해서 이제 그 대학 측에 항의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네. 지금 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제 뭐 대학 교수는 뭐 자기는 이제 시키는 대로 대부분의 어떤 거를 다 해서 뭐 양심을 지키고 했는데, 네. 제출된 걸 가지고 쟤네들이 김앤장하고 지금 옥시가 짜맞추기 해서 자기는 오히려 피해자다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진실 주장을 공방이 예. 되고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내부의 문제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살인 기업의 용역을 과제를 받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부분들이어서 오히려 그 문제들이 더 지금 공방을 사고 있는 거지. 저는 오히려 이제 그게 본질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예. 어떤 정말 경종이라고 하면 경종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적 약자 편에서 사회적 약자 편은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의 정의, 그러니까 진실, 이것은 학자적 양심, 학자적 윤리로 지켜줘야 네네. 되는데 그마저도 지금 그러니까 뭐 정말 뭐 돈 벌어야 되는 민간 기업이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근데 더군다나 국립대학이고 예.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서 연구 과제라고 하는 건 당연히 사회적 약자나 공공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몰랐던 상황에서 할 수 있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미 밝혀져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걸 과제를 받는다. 이거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내용이죠. 지금 이 옥시 사태를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탐욕적인 생명보다는 이윤이 앞선 탐욕적인 기업, 그 다음에 공신력이 있는 연구기관, 서울대, 호서대, 그러니까 연구기관, 그리고 이제 대형 로펌, 뭐 이제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그 일제 전범 기업도 변호하는 김앤장이라는 그 법률 회사, 이런 회사들의 커넥션으로 피해자들이 뭐 아무리 어떤 호소를 하든 말든 철벽을 쌓고 얘기를 그동안 외면해 왔던 14년의 세월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그러니까 뭐 피해자들이 이제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고 활동을 시작한 게 이제 5년이었죠. 그 전에는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왜 정말 이러지 이렇게만. 자기 탓을 했던 거죠.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잊으려고 다 가슴에 묻었던 건데,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고 하는 거를 알았을 때는 이게 또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자기가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물건을 사다가 넣어준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살인행위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가해자 심리, 어떤 죄책감들이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는데 또 가해자 심리의 죄책감의 트라우마가 또 있어요. 이중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힘들게 견디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나마 또 여력이 있고 힘이 있는 남아 있는 사람들이 민간 소송을 그나마 또 이렇게 어렵게 진행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옥시라고 하는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었던 거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국내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데 김앤장과 결탁이 돼 있고 그것도 모자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국립대라고 하는 서울대와 또 네. 이렇게 결탁이 된 이 삼자 카르텔이 최고의 권력들이 이제 붙어서 있는 상태에서 네. 정부는 모르쇠 했고 정치권도 무능하게 대응했고 혼자 외롭게 이 피해자들이 싸우는 구도가 됐던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되는 거니까 정말 피해자들이 몇 번 죽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들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죠. 뭐 도대체 얼마큼 어디까지 가봐야 끝장이 보여지는 건지 여전히 지금 베일이에요. 네. 예, 예. 지난 4월 21일이었던가요? 그 옥시의 그 CEO가 나와서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출연하기로 했던 50억에다가 50억 원을 더 내서 피해자들 위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연단에 올라가서 항의하는 사건 벌어지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그 현장에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에서 가피모라고 네. 이제 줄여서 쓰는데 네. 이제 옥시가 사전에 연락이 왔어요. 예. 이제 자기네가 이렇게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이메일로 사과를 했었죠. 그러니까요. 이메일로 예. 해가지고 기가 막혔었는데 그리고 네. 그 이전 앞전 5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피해자들의 사과로서 해가지고 만난 적은 없었어요. 사실 이제 그래서 사과를 낸 영국에도 자리는 항의 방문 가지 않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하도 이제 국내 옥시가 대꾸를 안 하고 만나주질 않으니까 아 얘네는 완전히 이제 그 본사에 어떤 속된 말로 똘만이구나 아무 권한이 없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죠. 그래서 본사로 이제 저희가 찾아가서 니네 사과해라. 그 사과 받으러 간 거예요. 예. 사과 받으러 간다니까 이제 국내 옥시 사장이 부랴부랴 나와가지고 예. 아 사실은 권한은 우리한테 있지 거기 가봤자 뭐 권한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더라도 가면 살인 기업이란 말 써주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가 막혔죠. 근데 네. 뭐 그 됐고, 신현우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아니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방글라데시 사장이죠. 아. 이제 신현우 사장은 과거에 이제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어쨌든 방글라데시 사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 가가지고 네. 이제 만났는데 역시 이제 국내랑 똑같은 입을 맞춰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이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사과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영국 본사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국내의 책임이 있다. 한국 이렇게 기업의 됐고. 책임이 있다는 네네. 건가요? 그래서 그러면 레킷뱅 기자가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잘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아, 뭐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사운도 무슨 뭐 홈, 네. 행복한 가정이죠. 그다음에 네. 헬스, 가족의 건강. 건강. 그다음에 뭐 하이진인가 해가지고 위생, 가족의 위생 예. 이걸 표방해요. 그래서 그러한 수많은 생활용품들을 판매하는데 그럼 니네가 사회적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수백 명을 죽였으니까 최소한의 그런 기업의 책임이라도 다하는 어떤 뭔가를 해봐라. 그랬더니 노코멘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차례 미팅하고 이제 아무것도 얻은 거 없이 왔죠. 그리고 나서 그럼 최소한의 대화 테이블이라도 만드는 자리를 해보자. 네. 뭐 그렇게 뭐 어떤 걸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즉답은 피하고 한두 달 뒤에 답을 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했는데 역시 어렵다 이렇게 답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옥시랑 할 얘기 없다 이렇게 됐었던 거고 네.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메일 사과를 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기자들 불러놓고 사과를 하는데 네. 그 자리에 좀 나와줄 수 없냐 이렇게 돼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변의 변호인단과 이제 환경단체 의논을 해서 그 자리는 이제 들러리고 뭐 사과의 아니 그 자리에 왜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피해자들이 이제 받아주는 형태의 모양을 이제 그림을 피해자들한테 만들려고. 그렇죠 사과하고 그 싶다. 방글라데시 사장 웃긴다 진짜. 피해자들한테 사과하는 모양을 이제 예, 갖추고 싶었던 예, 거죠. 예. 그래서 기가 막힌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왜 나가요? 그래서 이제 됐고 뭐 예. 우리는 내용도 들어볼 필요도 없고 네. 사과 형태도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내용이 맞춰졌을 때 사과하는 거지 해서 그렇죠. 이제 겁을 하고 그 자리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고 네. 카페에도 이제 그렇게 우리 이제 그 공지를 다 했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중에는 이제 또 이제 그 뭐 이제 좀 또 결이 좀 다르기도 하고 더 그런 혹시 분노를 가지고 있고 또 소송을 했던 과정에서 합의를 또 봤던 사람들이 또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니에요 옥시한테.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분이 또 계신데 이제 분노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현장을 또 찾아갔고 거기에서 이제 그 배신감에 뭐 두 번 또 당한 거니까 네. 가서 뭐 이제 거의 손찌검까지 하는 이런 상황들을 표출을 했고 막 옥시도 굉장히 당황했고 이거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저렇게까지였을까? 그러면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이제 피해자들의 어떤 분노를 알렸던 계기가 됐고 저희는 이제 그 시간에 광화문에 이제 가서 불매를 우리 네. 계속 불매하겠다 이렇게 네, 이어갔고 이제 검찰로 가서 래킷뱅크저 본사의 CEO 8명을 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예, 예. 이제 그런 액션을 취했었죠. 자, 그 하나하나 좀 다시 저도 지금 막 그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예, 지금 예, 막 예. 이게 좀 끌어오르는데 우선 네, 자 하나씩 네. 한번 차분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진행자인 관계로 네. 자 우선 유럽에서는 안전 기준이 있죠. 화학 네. 물질을 어떤 안전 기준에 따라서 써야 되고 그 안전 기준을 어기면 그 해당 회사가 그 제품을 전부 리콜하게 돼 있죠. 네, 네. 한국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 왜 가습기 살균제가 다른 나라에는 있냐? 네. 왜 한국에서만 쓰였냐? 예. 이런 질문들을 예.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물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게 자체가. 예, 네. 이렇게 유독성 물질인데 유독성 물질을 몸 안으로 흡입하게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허용하는 나라가 지구상에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무려 17년간이나 그렇게 방치하고 방조해왔던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뭐 사고 수습도 안 됐고 지금도 제대로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그 17년간에 방치돼 있는 그 문제를 사각지대였다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한 사각지대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려줘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죠. 이미 안전기준에 다 규제가 되고 용도 규제가 됐기 때문에. 자, 집집마다 옥시 싹싹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방송 저희 함께 하고 계신 분들 댓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집안에 옥시 제품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엄마들 한번 찾아봅시다. 뭐 있는지 지금 하나씩 한번 찾아서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7년 동안 옥시가 한국 사회에서 안전 규정이 없으니까 야 이거 막 팔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광고만 잘 만들면 깨끗해지니까 뭐 다른 거 뭐 일부러 막 가습기 닦고 뭐 어쩌고 하지 않아도 되고 요거 하나만 딱 부으면 깔끔한 공기를 애들한테 선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세요. 1+1 마트마다 막 팔았어요. 맞습니다. 엄청 팔린 거예요. 예? 집집마다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유럽에서는 위생, 가정, 깨끗한 집 이걸 홍보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기업의 이중적인 태도 이거 유럽 사회에서도 문제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호구여야 됩니까? 글로벌 호갱이라더니 진짜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문제 사실은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물건들이 이렇게 판매되고 단 한 명의 소비자가 죽거나 다쳐도 그 사회가 비상이 걸려서 제동을 걸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100여 명이 죽고 다쳤는데 피해자들이 영국까지 쫓아가면서 사태 수습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그 회사가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호갱으로 대하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되는 거고 이번에도 지금 저희 피해자와 환경단체 대표가 가서 최고 CEO를 만났어요. 네.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고 말하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피해자와 국민들한테 사과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던 거고. 예, 저희는 그래서 유럽 사회가 봤을 때 여기는 호갱이고 그냥 뭐 살인 제품 마구 팔아먹어도 되는 그냥 그런 동물 시장이 어떻게 보면 동물 시장. 예, 아니 뭐 이건 아니 저는 동물도 이거 정말 학대고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는 네. 정말 실험 대상이죠. 실험 대상. 그러니까 유독성 물질을 흡입해도 되는 제품을 만들어 팔아도 아무런 시장의 규제가 없고 시장의 천국이구나. 사실 뭐 이 제품이 많이 팔렸던 2008년, 9년, 10년 이 즈음이 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네. 뭐 대한민국에선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10년, 11년 모든 마트에 이게 저가 상품이거든요. 쟁여놓고 팔았고 네. 그냥 다 선물해줬고 텔레비전 틀면은 가습기 뭐 네. 써야 되고 뭐 유해성 있다고 해서 깨끗하게 살균제 넣어줘야 된다고 하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소비자가 바보여서 쓴 거가 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유해 뭐 곳곳에 그렇게 노출됐었고 광고도 안전하고 어린이들도 안전하고 뭐 이런 거니까 안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참 이게 정말
그렇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 안전과 생명은 전혀 담보가 안 됐던 일이었네요. 그러니까 자, 지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옥시에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야, 니네 나라에 막 이런 거 막 팔아도 니네 정부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한테 그래? 니네 안전 규제 하나도 없잖아. 안전 규제 있으면 우리가 안 팔았지, 이 사람들아. 어? 그렇게 나올 거예요. 니네 나라에 그런 규정이 없잖아. 규제 장치가 없는데 뭘 그걸 니네 정부에 따져야지. 왜 우리한테 그래? 그런 안전 규제가 없는 나라 뭐 기업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윤을 그게 극대화해야지. 제가 봐서는 지금 영국의 본사에 있는 그 CEO들 간의 얘기일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그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쩌면 나도, 어쩌면 우리 아이가, 어쩌면 내 와이프가 어떤 상황에 지금 그 강찬호 대표님 혹은 또 이미 아이를 잃은 또 아내를 잃은 이런 분들 입장이 돼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는 상황인 건데요. 지금 가피모에서 소비자 집단소송법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3대 법안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요 세 가지는 꼭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있는데요. 어떨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4일 날 그 피해자 임시총회를 열어서 이제 저희 문제에 대해서도 집단 공동 소송으로 이렇게 대응하겠다 그렇게 네. 하고 이제 민변의 환경보건위원회에 33분의 이제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서 함께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때도 이제 뭐 김앤장을 비판하기도 하고 서울대를 비판하기도 하고 호서대를 비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이제 밝혔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더민주당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뭐 피해자들 면담한다라고 하는 자리에서도 저희가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절차와 내용들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요구안도 냈고 또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이 특별 대책 기구를 마련해서 정말 전담 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라고 하는 어떤 주문을 넣고 이 문제가 이제 17년 동안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묻혔었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빨리 진상을 밝히고 동시에 특별법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해자들이 이제 이 오랜 시간이 거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피해 구제에 있어서 뭐 몇 푼에 더 문제를 뭐 배상해라 뭐 이제 이런 수준의 문제를 떠났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전 국민이 불매 운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습기 피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다치고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스스로가 다 감당해야 될 문제지만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이런 탐욕스러운 살인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단하는 조치를 취해달라 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그리고 지금 피해자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죄책감을 갖고 살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가 피해 입증을 하고 돈을 들여서 소송을 해야 돼요. 일일이 개인이 다 소송을 해야 돼요. 그 피해 입증을 다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집단소송제가 있었다고 하면 대표 소송했으면 나머지 사람들 다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집단소송제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살인 기업이나 이런 뭐 중대한 재난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런 처벌법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이제 가습기 이 법안도 사실 19대 때 상정돼 있었는데 또 어저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또 이게 상정 안 됐어요. 결국은 이제 19대에서는 이게 물 건너 갔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막 가습기 살균제 떠드는데 이미 상정되어 있는 법안 장하나 의원, 심상정 의원 또 홍영표 의원, 이현주 의원이 발의가 돼서 이미 공청회도 공청회까지 갔었던 사안이에요. 근데 그럼 구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해주면 되는데 또 안 하고 폐기해버려요. 새누리당이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입장을 바꿔서 검찰 수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청문회 하자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청문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럼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현재 19대 때 나와 있는 법안은 구제 법안이거든요. 긴급 구제를
체계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네. 그거를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어저께 통과시켜서 이번에 19대 따라서 통과시켜 놓고 네. 만약에 개선하거나 보완할 게 있으면 그 다음에 가서 또 개선하면 될 일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만 지금 말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런 의지가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제 확인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청문회도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 사안이 5년이나 지연이 됐잖아요. 그럼 네. 시급하게 빨리 해가지고 문제를 밝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도 수사가 5년이나 늦어져가지고 뒤늦게 하다 보면 증거를 인멸하고 막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3개월, 4개월 만에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정부의 어떤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청문회하는 내용들도 서둘러서 빨리 해야 네. 어떤 내용들이 나올 텐데 또 시간 벌어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 수사라고 하는 거는 재조사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하는 거고 청문회라고 하는 거는 대정부에 대한 어떤 정부의 사이드에서 벌어진 일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문제인데 네. 무슨 검찰 수사 보고 왜 정부 결과에 대한 조사를 늦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딴 얘기를 막 계속 하고 있으면서 새누리당이 또 딴 얘기를 하고 회피를 있죠. 하는 거죠 지금. 법도 통과 안 시키고 자. 청문회도 늦추고. 보면 2013년도에 전경련이 그 가습기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도 같은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새누리당이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해야 된다고 대통령도 나서서 이야기를 하지만 뒤로는 뭐 검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청문회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시간 벌어주기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 정경련의 입장 이런 것들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실제로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2013년도 국회가 결의안 나오고 네.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법안들이 나오면서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 이렇게 좀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평가하는 그 화평법이라고 네, 하는 네, 어떤 네. 법안이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때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기업의 어떤 활동을 유치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 법안 자체가 이제 뭐 예. 안 됐었는데 가습기 살균제가 이제 그 공감대를 일으키니까 그 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근데 네. 그 세부 조항들에 보면은 네. 이제 뭐 그 원료 물질이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그 뭐 톤 단위로 막 규정하는 그런 세부 규정들이 있는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면 그게 다 돈이니까 네. 그냥 뭉뚱그려서 이제 이렇게 뭐 평가받고 하려고 하죠. 네. 근데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세세하게 규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정경련이 뭐 나서가지고 이 법안 자체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니까 기업이 힘들다 막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막 로비를 했었고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 알면서 환경단체랑 함께 가가지고 정경련 앞에서 막 시위도 하고 정경련 각성하라 막 이렇게 네, 이제 네. 얘기를 했었고 뭐 가습기 특별제 법안 중에서도 이제 징벌적 배상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 조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외부에서 또 로비해가지고 그런 거 뭐 기업 활동 위축시킨다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정경련의 입장은 기업에 부담되기 때문에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습기 살균제법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소비자들이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계속 그 지난 14년 동안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지만 그 피해자들은 또 뭐 내가 혹시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뭐 편의점 업계에서도 그런데 중요한 건 대형마트에 깔려 있는 그런 제품들이 과연 안전한 제품인가를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시중에 깔린 그 가습기 살균제는 없는 거죠. 이제 다 수거해서 더 이상 안 팔리는 거죠. 2011년도에 예. 일단 전량 수거가 된 걸로 알고 예,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옥시 제품 불매 운동이 막 불붙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나 확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사건 터지자마자 이게 소비재 생활재였던 거잖아요. 네. 이런 믿고 썼던 제품 안전하다고 표시되어져 있던 제품을 쓰고 결과적으로 그 제품이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했었을 때 그리고 그게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수백 명이 그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불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불매에 대한 어떤 도움의 손길을 받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불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알려져서 소비자가 알아야만 이제 구입이 중단되는 네. 건데 그 당시에는 도저히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희들끼리 뭐 SNS로 하고 저희들끼리 뭐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고 했지만 뭐 이거는 뭐 이제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고 그래서 지난 5년이 사실은 검찰 고발을 세 차례 해도 수사도 안 됐고 정부는 무대응이고 정치권은 깜깜하고 사실 뭐 언론도 이제 소원했고 네. 뭐 소비자 단체 흐름도 없었고 시민단체 흐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5년 이상 막막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절망들만 느끼고 정말 외롭게 버텼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언론을 타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어떤 이제 뒤에 가려졌던 막 어떤 이제 옥시 레킷뱅 기자의 만행들이 드러나면서 이게 이제 급격하게 불매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놀랬고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오고 있구나. 지난 5년의 어떤 그 버틴 것에 보람이 있구나. 그리고 무너졌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도 이제 56개 뭐 시민단체,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뭐 노조단체 모든 단체가 모여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불매 선언을 네. 하고 저희도 이제 피해자 모임으로 가서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날 오전에도 더민주당의 그 가습기 특위를 갔다 왔지만 네. 하여튼 정치권만 가면은 느낌이 좀 다르고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뢰들이 자꾸 좀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뭐 이제 뭐 국회가 해내야 되지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고통 당한 사람들의 현장을 나와 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가야 한번 만나고 네. 요구안들 이렇게 들어주고 뭐 피해자들 이야기 들어주는 거 사실 5년 내내 해왔어요. 저희가 네. 국회에다 찾아다녔고 보건복지위원회 찾아다녔고 환경노동에 다 찾아다녔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행태들을 저희는 5년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똑같이 어제도 했던 거죠. 과연 할 수 있을까? 해낼까? 막 이런 거.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 불매 현장에 나오니까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수많은 이제 그 소비자 환경 단체들의 그런 어떤 외침들이 그리고 보이지 않게 불매를 선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힘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불매가 정말 마지막 보루다. 시민들의 이 불매와 그리고 이 감시가 있어야 정말 이건 끝까지 가는 거다. 그리고 정말 저는 거기서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국회도 이러한 법안들 안 만들고 청문회 제때 열지 않고 이러면 국회도 불매해버리라 앞으로는. 그리고 정부가 약속했던 일을 활동하지 않으면 정부도 불매해버리라. 이걸 어제 강하게 외쳤어요. 사실은 정부가 지금 뭐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이 환경부, 복지부 이게 산업자원부 관련돼 있는데 지금 이제 주무부서가 뭐 복지부 갔다가 지금 환경부로 가 있거든. 힘없는 부서예요. 네. 여기서 뭐 그 조항 시행령 조항 하나 가지고 일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늦게 국무총리실로 지금 대책기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2011년도 이 사건 나자마자 국무총리실에 TF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TF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5년 전에 바퀴 돌려가지고 TF 만들었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발표하고 끝날 거냐? 네. 실제로 일을 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이제는 감시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성과 내놓을 건지를 정말 이렇게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안 하면 불매하겠다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국민의 저력을 보여줘야 될 때가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의 글로벌 호갱이 아님을 선언할 때가 온 것 같고요. 이렇게 국민의 건강권 그리고 생명권을 빼앗아간 옥시 레킷 벤키저라는 회사가 이 나라에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옥시 제품 쓰고 계신 분들 계세요. 가정주부들. 왜냐하면 또 언론이 뭐 뉴스에서는 대대적으로 다루지만 또 뭐 많은 그 정보 프로그램들에서는 또 이런 뭐 살균제의 중요성, 뭐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끝으로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지난해에 메르스 사태 있을 때 가장 많이 팔린 제품 중에 하나가 데톨이었어요. 데톨. 예, 그게 이제 옥시가 만든 제품인데 사실 이제 옥시라고 하는 이름을 지우고 레킷 뱅키저라고 하고 알비코리하고 이름을 조그맣게 새겨요. 이제 머리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제품을 수도 없이 팔았고 작년도 모 단체에서 한 해마다 이제 각 산업 분야 선정할 때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옥시 레킷 뱅키저가 어떤 최고의 어떤 생활용품 분야의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시상을 받고 뭐 이런 현실들이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 옥시 제품 리스트를 통해서 알리고 옥시 제품 불매하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 국내의 피해자와 소비자 국민들을 지금 호갱으로 보고 있고 정말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메일 사과를 하고 계속 사과 코스프레를 하죠. 네. 그리고 레킷 뱅키저에 있는 본사 CEO가 지금도 사과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회, 정부, 그다음에 검찰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저희도 어제 이제 국회 가서
레킷팬키즈 본사 CEO 한국에 소환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사과 받아 달라. 또 국내 제조사들 사실 그 동안에는 옥시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 모든 국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들 다 국회에 한 줄로 세워가지고 피해자와 소비자 국민들한테 다시는 이런 살인물품 만들지 않겠다고 무릎 꿇고 사과시켜라. 이거 국회가 해야 된다. 이거 요구했습니다. 이거 국회가 확답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뭐 더민주의 이런 어떤 그 특위만으로 되지 않고요. 새누리당도 하겠다고 하고 국민의당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3당이 공조해서 이 문제 빨리 공조해서 해결해라라고 하는 답변을 줘야 되고 이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와 특별법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특위 설치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이제 그 원내대표 3당의 원내대표들에게 그 면담을 요구하고 이 답변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각 원내대표들은 저희의 면담 요구를 받아주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는 이거를 확인하러 다닐 거예요. 그리고 저희 뒤에는 이제 수많은 지금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소비자 국민들이 이 저희들의 답변을 똑같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원내 3당의 대표들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약속을 해라. 그래서 청문회 특별법 사과 받는 그리고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할 겁니다. 예,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 제가 어떤 제품 쓰고 계시냐고 여쭸더니 손세정제 데톨 쓰고 있습니다. 물 먹는 하마, 옷장, 신발장에 많고요. 하마로이드 방충제 엄청 많네요. 세제용, 청소용 세제까지 온 집안이 옥시였네요. 세상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지 말아야 됩니까? 뭐 온갖 피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월호 옥시 어버이 사건 피리 청문회에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가습기 문제 이번 정부에서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요, 이 문제를 결국엔 국민의힘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겠다. 정치권도 무능하고 정부는 수습하는데도 관심이 별로 없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해당 기업 그리고 또 정경련은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 국민이 손을 잡고 이 제품 한국에서 못 팔리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팟짱도 옥시 사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공영방송이랄 수 있는 EBS나 이런데 아침 방송에 옥시 제품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옥시라는 말 자체를 아예 안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사실 이것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못 팔게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 책임이 있는 건데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비판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